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우리들의 공감수다. 어차피 잊어야 봄 향기를 느끼고 벚꽃 향을 맡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요. 벌써 올해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네요. 저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남은 6개월 계획했던 일들 꼭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학동제 FM 공감수다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학동제 FM 공감수다의 공감지기 아이짱맘입니다.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나눌 공감수다의 주제는 생활 공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에서 공감, 육아, 남편에 이어 오늘은 이웃, 마을 공동체에서 있을 소통의 문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함께 공감을 나눌 패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까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감 주제가 생활 공감이에요. 네. 생활 공감.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자, 생활 공감. 어떤 공감의 이야기들이 있을지 오늘은 더 궁금한데요. 자, 김프로님, 그럼 바로 우리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죠. 주차 문제. 그러긴 이게 먼저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역시. 요즘은 그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뭐 차는 요즘 2대도 있고 뭐 3대도 있고 그러는데 네. 한 집 걸로 한 대가 아니라 한 집 네. 걸로 한 2대 정도 있죠. 그쵸. 예. 주차 말고는 어떤 문제, 쓰레기 문제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점점 쓰레기 쌓아지는 문제요. 쓰레기 문제 그쵸. 있고, 뭐 빌라나 주택은 흡연 문제도 서로 왕왕 이렇게 분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파트라서 네. 그런지 이제 그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네네. 좀 의외로 요즘에 저희 아파트 내에서 좀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게 놀이터 관련돼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분쟁 아닌 분쟁이. 놀이터. 네네네. 놀이터, 예, 주차, 예. 담배, 쓰레기 하면 예, 예. 맞아.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놀이터 하니 좀 살짝 고개가 갸웃거리기는 놀이터? 하는데요. 네. 애들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활 공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자, 우리의 공감 수다. 너, 나, 우리, 너나리. 자, 우리 까부리님이 말씀하신 놀이터 궁금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놀이터에 관련돼서 그런 좀 분쟁 아닌 분쟁 그런 게 조금 살짝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그 놀이터 바닥이 넘어져도 좀 안 아프게 좀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들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하원할 시간 정도 되면 저희 놀이터에 이제 자주 들러서 아이들이 좀 많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가까우니까 또. 그쵸. 이제 그냥 못 하원하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네. 보면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쵸. 오시고는 하는데 저희 이제 놀이터에 보면 이제 테두리 쪽에 이제 철조망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밤 시간 되면 좀 청소년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비행의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7시만 되면 이제 문을 잠가 놓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철조망이 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가 이제 그 철조망에 타 지역 어린이들은 사용을 그만둔 안내문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기분 나쁘겠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좀 많이 그래서 우울한 그래서 저도 그 아파트 주민이긴 하지만 네. 그 안내문을 보고 좀 이거 뭐야 좀 심하다. 이거 무슨 강남이나 정말 잘 사는지 그러게요. 그런 데에서 있을 법한 그런 뉴스에 나올 법한 네.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좀 너무하냐고서 그렇게 넘겼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들어도 그쵸, 어머,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속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놀이터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봤더니 그러니까 민원을 누가 넣으셔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아파트 주민 아닌 사람들 다 나가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민원이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놀이했던 분들은 이제 조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거기서 언성이 좀 높아지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는 네네. 거기 말고 놀이터가 없었나요? 딱히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그 길목에 놀이터가 길목에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아파트 놀이터가 있고 다른 바로 맞은편의 아파트에도 놀이터가 이제 거기 이제 또 모래고 또 그 보통 이제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을 법한데 네. 그런 놀이터는 또 딱히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분쟁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이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찬반 투표를 했을 때 당연히 좀 너무한다 이거는 네, 아이들을 그렇죠. 위한 놀이 시설인데 네. 너무 놀 권리를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반대를 의사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부결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 아이들도 놀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비가 올리기가 시작한 거예요. 양양씩. 관리비가 올라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충당금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금액들이 자꾸 이제 실제적으로 파손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놀이기구들이 그렇죠. 시소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런 게 자꾸 파손이 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장기수선 충당금이 계속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리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관리비 분들이 조금 예민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달 문제가 따라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긴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는 진짜 하는데 양쪽 입장에서 돈이 그렇죠. 따라가니까. 양쪽 입장에 공감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 이 기회를 통해서 그쪽에 어떤 단지 내 아파트 말고 근처에 놀이터를 하나 또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좋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그게 비용이 어떻게 이제 나라의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선 개방을 하고 그 개방한 것들을 뭐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공유지로 하면 좀 뭐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공유지니까.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렇죠.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제안해도 참 좋은 방법일 것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이들 놀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너무 반대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전혀 그게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죠.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역시도 조금 좀 시설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시게 그렇죠. 좀 지도를 해주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입주민들도 그냥 무턱대고 내 물건 아니니까 막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함께 쓰는 물건이니까. 좀 알게 되면 좀 그런 분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네. 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러면 소음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같이 그렇죠. 놀면. 이제 그 놀이터의 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소음이었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이 또 이제 실외 활동이라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끄러운 거예요. 놀이터가. 그러겠네요. 주민들 입장이 참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서로의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동네니까 그쵸. 같이 또 그쵸. 아이들 웃음소리가 또 그쵸. 좋게 느껴지면 속으로는 안 느낄 수 있긴 그러게요. 하지만 요즘 아이도 없어서 난린데. 또 예, 매일매일 또 들으면 또 그만의 그렇죠. 고충이 있을 것 소음이 같아요. 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좀 서로 소통하고 조금 이해하면 소음으로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그쵸. 들기도 그쵸. 해요. 그죠? 그쵸. 네.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고충들이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고통이군요. 네. 고충이 그렇죠. 놀이터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좀 좋은 정보를 알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아까 네네. 문 딱 열고 나오면 그렇죠. 느끼는 주차. 네. 주차장을 어떤 주차? 보면 좀 혈압이 오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구동네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빌라들이 좀 있고 이런 데인데 차들이 문제잖아요. 차 댈 데도 없고 막. 요즘 이제 복잡한 이렇게 시대에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도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의 차량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듣고 계신 이 청취자분들도 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특히 저는 이제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이제 특성상 새벽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집은 보니까 12대 정도의 주차장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차가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새벽인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가 넘치다 보니까 차를 못 나가게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럼 혈압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혈압이 그렇죠.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느껴요.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화가 오르는 거의 중간인데 저는 발끝에서부터 올라와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딱 보면 더 화가 나는 일은 네.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 번쯤은- 난구죠, 난구. 이건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저도 부분인데. 경험해봤던 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쵸. 차 있는 분들은. 그쵸. 그리고 뭐 집뿐만 아니라 새벽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일보러 나갔다가도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는 가야 되고 근데 한참 뭐 바빠 죽겠는데 몇 시간 기다릴 수는 없고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를 뭐 하는 주차장에 데가. 뭐 장기 주차를 해놨는데 네. 어디에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막 대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그런 차들도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 저는 뭐 새벽에 뭐 차를 못 타고 가가지고 뭐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뭐 이런 이제 손해도 좀 보게도 하게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화를 내고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주차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네. 러시아의 어떤 그런 주차난 때문에 똑같이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주차를 한 곳에다 잘 되면 되는데 그거를 두 대 자리를 애매하게 되는 두 못 되게. 자리를 두 자리를 약간 그래서 얌체처럼. 자기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두 자리를 애매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땐 그분이 평상시에도 좀 쌓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 글라인더 있잖아요. 그걸로 삐져나온 그 부분을 자동차를 떼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토픽으로 해서 나온 야.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그건 범법 행위긴 하지만 얼마나 얄미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한 번 어쩌다가 그런 건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그랬다는 느낌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면 저분도 남의 자동차를 그렇게 그 삐져나온 부분을 그렇게 글라인더로 다 이렇게 절단을 하는지 그거 보면서 물론 저러면 안 되겠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조금 돼요. 10분 이해가 가는. 차를 드러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서 어떻게 놓고 싶은데 힘도 안 되고. 주차할 공간이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힘든 그렇죠. 상황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애매하게 세워져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그쵸.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뒤로 되는데 그 어떤 차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나올 때 더 힘들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또 하나 이제 보니까 뭐 TV에서 보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전화번호를 잘 안 알려줘요. 원래는 그게 또 이제 개인 정보 보호 그거라 그렇죠.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을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제 차를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못 나가게 세워놓으니까 어떤 여성 분이었는데 그 현관문을 열고서 다 몇 층이 다 들리도록 몇 번 차주님 그거를 크게 이야기하면서 막 밤새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 참 이 마음이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게.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차가 그 빌라에 있는 주차인지 함께 그 건물에 쓰는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차 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디 뭐 이렇게 갔더니 그 빌라에 보니까 층별로 주차 그 차량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석처럼. 네, 1층에 201호는 뭐 자기 차량 번호를 적어놔서 그 빌라의 차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서로 그 같은 건물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없으면 무단 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낮에 진짜 어떻게 있다가 그렇게 빌라에 빈 공간이 있으면 살짝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잠깐 되는 거니까. 네, 그 잠깐 되는 차 때문에 차를 그런 경우가 많죠.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차량이 우리 건물주에 있는 차량인지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좀 소통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네, 그런 거 만들어놓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차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김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야 되니까 항상 맨 앞에다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가자마자 또 퇴근을 일찍 해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일렬로 세우다 보면 일찍 나가니까 일찍 들어가야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한 공감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돼요. 고민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공감되면서 또 해결점을 찾아가면 더 좋은 부분인데 새벽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좀 좋은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안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떠오르는데 차후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이제 주차 문제도 있지만 집에 가까이 있는 쓰레기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 집도 주택이랑 빌라 그런 쪽인데요. 한번 누군가가 버려서 계속 오늘도 내일도 누가 버리면 그 위에 계속 쌓여져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일정한 버려지는 날짜에 안 버리게 되고 그게 계속 방치가 되면 계속 버려지는 부분이 돼서 치워가지도 않죠. 그렇게 많이 그러면은 또 지워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통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쌓인 곳은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렇게 화단처럼 꾸며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못 버리게. 그러니까 그게 상습적으로 쓰레기들이 쌓인 곳에는 화단처럼 꾸며놔서, 그러니까 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심는 그렇죠. 저희 버려도 되나 이 방학 싶어서. 일동에서 네네. 환경문과에서 네네. 그렇게 한번 게시판하고 그렇게 화단을 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근데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효과를 저희 집 앞에서 봤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 들어가기 전에 그 좌측에 보면 이제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상습적으로 굉장히 쓰레기가 맨날 쌓여 있었어요. 근데 안내 문구를 붙여놓거나 뭐 CCTV를 찍힙니다 뭐 이런 걸 해놔도 그래도 항상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화단처럼 이렇게 꾸며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확실히 쓰레기는 없었어요. 거기에. 네. 그게 그래서 그건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다는 그러면 어디에서 꾸며야 되나요? 그쪽에서. 그거는 이제 구에서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계가 애매한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네 건물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니고 그 사이에다 넣어야 되니까. 애매한데 아, 버려진 그쵸. 그 쓰레기들. 음. 우리가 안 버렸어? 아, 니네가 버렸어?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떠미는 뭐 그런 이거는 부분들. 정말 말 그대로 배려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배려 아마 문제. 그 쓰레기 버리는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생기는 경우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저도- 쓰레기 버리는 날짜 아시나요? 저희 동네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네네. 얘기는 뭐 들리는데 뭐 네.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는 화요일 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 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사모님께서 더 잘하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날짜가 네. 지정되어 근데 있죠. 지정돼 있는 날짜에 버리면 그 다음 날 사실 솔직히 깔끔해요. 근데 그 외에 버려지면 계속 쌓아지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꺼내다 보면 이렇게 버려지는 예. 경우들도 막 흐집어 놓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싸우는 게 음. 그 빌라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네. 원인은 다른 사람이 그쵸. 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는 버리는 날짜에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꼭 쌓여 있는데 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쌓고 지나가다가도 싶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 가죽 주머니 넣고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 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쌓여 있는데 던져 놓잖아요. 그러고 싶죠. 네, 근데 저도 아까 아파트에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들었고 쓰레기 문제 그 재활용할 때는 우리는 재활용할 때 이제 뭐 페트병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고충 없나요?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를 네네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근데 재활용의 경우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 날짜가 있어서 그 재활용을 버리기는 하지만 네. 그 버리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분명히 버릴 때 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건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애매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를 그냥 스티로폼에다 버리기는 하는데 저는 또 스티로폼에 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스티로폼에 버릴 수 있는 재활용은 정말 온전히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외적인 뭐 검은색이라든가 색깔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찌꺼기나 아니면 그런 물이 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나는 쓰레기로 버리는데 저분은 그냥 막 이렇게 재활용으로 버리네. 버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경비 아저씨들께서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지키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버리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재활용에 있더라고요. 대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경우가 그래서 가면 불리하는 갈수록 부분이 있나 재활용이 봐요.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그렇죠. 좀 어렵더. 이건 재활용이 되나? 이거는 안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응, 저도 응, 아직도 응. 이거를 여기 저기 응.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김프로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쓰레기를 자주 버려요. 버리러 아, 가는데 그러세요? 버리러 내려가요. 어. 버리러 내려가는데 이제 보면 이 일반 주택에서는 그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한 봉지에다가 재활용을 쌓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어느 날 봤더니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그 수준이 밤 정도도 안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그럴 것 나오더라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뒤에 이제 페트병 보면 포장지가 이렇게 겉에 상표. 상표나 상표. 붙여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그걸 다 띄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재활용이라고 또 말씀을 맞아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 그렇게 이제 뭐 색깔별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 하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게 맞아요. 좀 쓰레기와 전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는. 그러니까 네. 쌓아지. 제가 뭐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는데 쌓아둔다는 생각에 떠오른 건데 제가 언제 일본을 갔었거든요. 네네. 그 지역마다 너무 깔끔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그 저기에
접이식 쓰레기장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가정마다. 그러니까 빌라나 가정마다 그 건물 앞에 자기네가 버리는 날짜에 있으면 쫙 폈다가 쓰레기를 네네. 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수거해 가잖아요. 그 네. 수거해 가면서 이렇게 딱 접어요. 아. 근데 이게 말로는 참 애매하게 설명하기 뭐하는데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지나간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런 있으니까. 식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바구니, 그러니까 재활용을 버릴 땐 바구니처럼 됐다가 그렇죠. 수거하면 이렇게 안으로 쪽 벽 쪽으로 밀어버려서 그렇죠. 더 이상 넣을 수 없게. 아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 그 폈다가. 근데 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막 함이 있고 막 나무로 만들고 튼튼하게 막 이렇게 짜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활용도가 이렇게 빌라에서나 주택에서는 훨씬 더 공간 활용도 괜찮고 버리는 날짜에 폈다가 모았다가 가져가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자, 하여튼 또 좋은 아이디어가 서로 소통하면서 있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공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해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오늘 공감수다 세 번째 이야기 생활 공감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주절주절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네네, 그러니까요. 자,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느꼈던 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일단 내 입장에서 내가 불편한 부분만 생각했다면 오늘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상대방 입장도 이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고 또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보다 더 이웃들과 소통하는 우리를 기대하며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이웃을 꿈꿔봅니다. 저희 공감수다 그 세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감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김프로, 아이짱맘 까불이, 프로듀서의 김프로, 여기는 학동지 FM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